내용으로 저번 시간에는 그 가장 중요했던 게 그 파이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일반형이라고 하는 보통 스칼라 데이터라고 하는 형하고 그 다음에 집합형. 그래서 스칼라는 뭐가 있었죠? 그죠? 수치 데이터 정수 실수하고 그 다음에 논리 데이터 트루 펄스 그 다음에 값이 없다는 의미의 넌 그 다음에 이 문자열 같은 경우는 스칼라 형태로 보는 쪽도 있고 집합형 보는 쪽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스칼라 쪽으로 넘긴다고 하면 문자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집합형은 네 가지가 있었죠. 대괄호로 표현되는 리스트 이 대괄호로 표현한 리스트의 특징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중복 허용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셋이었죠. 중괄호로 표현하는 셋 얘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중복이 허용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괄호로 표현하는 튜플 이 튜플의 특징은 리스트하고 동일한데 차이점은 값 변경이 안 되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키밸류로 저장하는 딕트 형태 이런 것들이 집합형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종류가 이런 거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파이썬은 어떻게 처리하냐? 변수에 저장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변수. 그래서 변수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변수명은 값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콘솔에 출력해야 되는데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썼습니다. 얘를 이제 표준 출력이라고 했고 한 줄로 출력할 수도 있고 여러 줄로 출력할 수도 있고 이 프린트 하나로 한 줄로 출력하고 여러 줄로 출력합니다. 다른 언어는 다른 프로그램 언어는 그 종류가 여러 개거든요. 한 줄로 출력하는 함수도 있고 여러 줄로 출력하는 함수도 있는데 파이썬은 프린트 하나야. 하나로 한 줄로 출력할 수도 있고 여러 개로 출력할 수도 있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엔드 속성이라는 거죠. 엔드 프린트에다 엔드 기본적으로 역슬래시 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줄이 만들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 하면 한 줄로 출력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연산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목만 구하는 슬러시 2개짜리 그 다음에 나머지 구하는 퍼센트 그 다음에 지수도 됐죠. 제곱 거듭제곱근 별표 2개짜리 이런 연산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 대입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에 바로 대입하는 는 연산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대입하는 플러스 는이 있었고 빼서 대입하는 마이너스 는 이런 곱하기는 나누기는 다 이런 연산자도 있어서 이걸 대입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비교연산자는 이제 값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냐는 는으로 같지 않냐는 느낌표 는으로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작냐 이런 연산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넌 값을 넌이냐 물어볼 때는 뭐 썼죠? 넌. 이 값이 넌이냐 is none is not none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수 같은 경우는요 그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 다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n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에 어떨 때는 정수값이 저장되고 어쩔 때는 문자열이 저장되고 이런 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특정한 시점에는 어떤 특정 데이터 형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타입 함수 요것도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되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is instance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is instance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 변수가 오고요. 두 번째 타입이 와요. XTR 뭐 이런 형태로 요 변수가 이 타입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true 맞지 않으면 얘는 어떤
함수냐면 타입 체크해 주는 거예요. 타입 체크. 타입을 알려주는 게 타입 함수였고, 아셨죠? 이 변수가 이 타입이냐 물어보는 게 이지 인스턴스예요. 얘도 불린으로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맞으면 true, 맞지 않으면 false. 이런 함수 이지 인스턴스예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추가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변수에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변수는 참조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참조값. 여기서 말하는 참조값은 뭐냐면 주소값이에요. 주소값.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n이라고 하는 변수에 10을 저장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메모리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메모리에 메인 메모리에 n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져요. n이라는 변수가 영역이. 근데 이 변수에 가면 10이 있는 게 아니고 10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영역에 있고 이 10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값을 가져서 이렇게 참조하는 형태예요. 이렇게 참조하는 형태.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데 그 변수에 직접 가면 진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는 다른 데 있고 그 데이터를 참조하는 주소값을 갖는다고요. 아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참조하는 변수가 지금 n이 아니고 n2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개의 변수가 참조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랬을 때 이 n2가 이 10을 변경하면 어떻게 돼요? n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 이거 이해되시나요? 요거 나중에 실습해 볼 거예요. 이 변수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변수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언제든지 다른 변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조형에서 좀 깊게 들어와서 문자열을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가지, 헛다운표, 쌍따옴표, 트리플, 헛다운표, 트리플, 쌍따옴표.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문자열의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뮤터블, 변경이 안 돼요. 문자열은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 변경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서 얘를 가공하면 그 원래 문자열이 수정되는 게 아니고 수정된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공하면 할수록 새로운 문자열이 계속 만들어지는 형태가 문자열이에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함수. 문자열에 대한 함수. 문자열을 가지고 뭐 했었죠? 어떤 특정 문자의 개수, 카운트 했었죠? s.coun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특정 문자의 위치. 그 다음에 스플릿으로 구분자로 뭐 나눠주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는 리스트였습니다. 리스트. 그래서 리스트는 대문자로 표현이 되고 순서 있고 중복 효용 안 되고. 이거 새롭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다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런 전자의 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대괄호로 표현되고 순서 있고 중복 허용되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값에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었어요. 추가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어펜드, 익스텐드. 어펜드는 리스트를 만약에 어펜드하면 리스트 그대로 추가되는 거고, 익스텐드는 풀어헤쳐서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무브로 삭제할 수 있었고, 뭐 크기 구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렬도 할 수 있었죠. 정렬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기가 정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본은 유지하고 정렬되어 있는 새로운 애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sorted를 쓰면 새로운 애를 만드는 거고, list.sort 하면 자기가 정렬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는 요거를 좀 해볼게요. 자,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샘플 09의 리스트 3입니다. 자, m이라고 하는 변수에 리스트를 저장했어요. 여러분들이 쟤를 딱 봤을 때 어렵지 않으니까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m이라고 하는 변수하고 리스트가 저장이 됐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이 변수입니다. 변수는 뭘 가지고 있는다 그랬죠? 진짜 값을 가져요? 주소값을 가져요? 주소값. 10, 20, 30이라고 하는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애는 다른 데 있고, 이 주소값을 이 변수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형 변수라고 그래요. 맞나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저 m이라고 하는 변수 값을 m2에다가 할당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m2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m2에는 뭐가 저장되잖아요? m2에는 주소값이 저장되는 거예요. 왜냐면 m의 100번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00번지를 할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m2도 100번지를 갖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자, 이제는 m2 값을 변경시킬 거예요. 0번째 값을 100으로. 자, m2를 이용해서 0번째 값을 100으로 변경시켰어요. 그러면 결국 뭐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m도 영향을 받는다고.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찍어 볼게요. m하고 m2를. 분명히 m2 0번째 했는데도 불구하고 m도 영향을 받는다.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 그 이유가 모든 변수는 진짜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주소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를 갖는 여러 개의 변수가 있다고 하면 동일한 주소를 갖는 여러 개의 변수가 있다고 하면 한 애가 값을 변경하면 다른 애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10, 20, 30이었는데 m2가 100으로 바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2를 변경했는데도 m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주소값이 아니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복사본.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를 갖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지금은 m2도 100번지를 갖는데 이 그림이 아니고
똑같은 애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10, 20, 30.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게끔 얘는 200번지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할당할 때 할당하면 저장하면 지금은 주소값을 저장한 거거든요. 근데 주소값이 아니고 실제 값을 저장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끔 할 수 있다고. 지금 10, 20, 30이 따로따로 가졌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한쪽 변경하면 다른 쪽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는 주소값이 저장돼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실제 값을 복사본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복사본.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본입니다. 자, 이제 x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할게요. x라고 하는 변수에 똑같이 10, 20, 30을 저장하고 이제 x2라고 하는 변수에 x값을 저장할 텐데 아까처럼 그냥 x 하면 뭐가 저장되는 거죠? 주소값이 저장되는 거니까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x.copy 하는 거예요. x.copy.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소값이 저장되는 게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제 값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저런 경우에는 10, 20, 30이 몇 개예요?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2를 위처럼 변경을 하면 x2에만 변경이 된다는 얘기지.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 x는 변경이 안 돼요. 아까는 다르게 카피라고 하는 방법으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아셨죠? 뭐 이상한 좀 느낌이 드신다면 질문하세요.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복사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주소값 있잖아요. 같은 주소값을 갖는 복사, 이거를 얕은 복사라고 그래요. 얕은 복사. 그 다음 밑에 카피처럼 복사했는데 진짜 값들 복사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깊은 복사라고 그래요. 깊은 복사. 뒷카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다른 애도 쓰고 싶다. 그러면 깊은 복사할 수도 있고 얕은 복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얕은 복사는 주소값을 복사하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는 하나고 참조하는 애가 여러 개가 되는 거고, 디카피는 데이터를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갖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하는 실습은 어떤 목적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하나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다른 쪽에 이제 넘겨주고자 하는 거예요. 넘겨줄 때
주소값을 넘겨줘서 같이 참조해서 쓰냐, 아니면 데이터를 똑같이 복사해서 서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 가지고 작업하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깊은 복사 방법은요, 이 카피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실습은 안 해보는데 알려는 드릴게요. 딥카피 복사하는 방법, 지금처럼 카피 함수 또는 슬라시 할 때 요거 우리 어제 저번 주에 배웠나요? 슬라싱 할 때? 이거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웠죠? 잠깐만. 배웠는데요? 배우셨어요? 콜론 앞에 있는 게 시작 인덱스, 콜론 뒤에 있는 게 끝 인덱스. 그러니까 리스트가 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뛰어오겠다 이거였잖아요. 요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전체. 그 전체를 복사하는데 어떻게 복사한다는 얘기예요? 디카피를 복사한다고. 디카피를 복사한다는 의미죠? 어떤 의미죠? 주소값 복사가 아니고 실제값 복사가 된다고. 자, 요 밑에다가 그냥 해볼게요. x2에다가 x 이렇게 해보세요. 요거의 의미는 뭐예요? x 슬라이싱이니까 x를 전체 선택하라 이 의미잖아요. 선택해서 x2에 저장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장하는 거냐면 디카피를 저장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데이터를 똑같이 복사해서 슬라이싱해서 요게 똑같은 애를 복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슬라이싱 한 거예요. 그거를 여기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두 개라고. 그래서 한쪽 변경해도 다른 쪽 변경 영향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 리스트 함수 쓰는 거예요. 리스트 함수. 자, 리스트 함수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리스트로 바꿀 때 쓰는 거거든요. 저희 그 전 시간에 했잖아요. 숫자 바꿀 때는 어떻게 인트 함수 쓰고, 문자로 할 때는 str 함수 쓰고, 불린값 만들 때는 불 함수 쓰고, 맞죠? 그거예요. 똑같이 리스트 함수 쓰면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리스트가 아니래를 리스트로 바꿔주는데, 그럼 바꿀 때 어떻게 해주냐면 복사본을 만들어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로 복사를 하면 어떻게 복사된다고요? 뒷카피. 뒷카피는 주소값 카피가 아니고 실제값 카피를 뒷카피라고 한다. 주소값 카피는 뭐라고, 어떤 카피라고요? 얕은 복사가 된다. 얕은 복사. 잘 기억하세요. 30초 드릴 테니까 이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디카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원본 유지할 때. 맞아요? 그냥 얕은 복사는 원본이 훼손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애에 의해서. 근데 원본을 유지를 해야 돼. 그럴 때는 디카피 써가지고 복사된 애로 열심히 뭐 가공하신 다음에 뭐 버려도 상관없는 거고 원본 유지하는 형태가 이제 디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 유지하는 뒷카피 형태가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카피 함수 쓰든지 아니면 슬라이스 쓰든지 아니면 리스트 함수 쓰든지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을 모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변경됐어요. 왜 변경되는지 모르신다는 얘기지? 잘 아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얕은 복사는 간략히 얘기하면 주소값 복사되는 거예요. 주소값. 그래서 주소값이 복사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변수가 같이 참조하고 있는 형태가 얕은 복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깊은 복사는 주소값 복사가 아니고 실제값 복사. 그래서 실제값을 복사하기 때문에 각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소값 복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주소값을 가지니까 한쪽에서 변경하면 내 쪽도 영향을 받는다. 뒷카피는 각각 가지고 있으니까 한쪽이 영향을 변경해도 이쪽은 영향을 안 받는다.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 리스트에서 여러 가지 함수들 많이 썼거든요. 이런 거 말고 이제 실제적으로 좀 많이 쓰는 함수가 또 뭐가 있냐면,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list4 필터 함수가 있어요. 필터. 리스트 하나 만들게요. 레인지로 하겠습니다. 레인지. 자, 그래서 레인지를 돌려보면 이렇게 1부터 10까지 그 넘버리 된 데이터가 나오고,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리스트에서 짝수만 뽑고 싶은 거예요. 짝수값만. 짝수값만. 자, 이제 뽑겠습니다. 짝수값만. 필터. 여기 필터라고 하는 함수 문법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펑션이에요. 함수예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함수고 뒤에가 이제 이터러블이라고 해서 리스트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쉼표 하나 주시고 m. 그리고 첫 번째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함수. 자, 우선 쭉 치세요. 람다. 원래는 다 붙이셔야 되는데 제가 가독성을 위해서 조금 공백을 드려줬습니다. 우선 결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원래 값은 1, 2, 3, 4, 5, 6, 7, 8, 9, 10인데 아직 잘 모르지만 저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썼더니 짝수값만 나왔어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때 쓰는 함수예요. 필터라는 함수. 자,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는 두 가지 값을 갖거든요. 하나는 함수라고 아직 안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고 두 번째는 리스트예요. m이 리스트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뒤에 있는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 뽑아요. 맨 처음에 있는 값을. 얼마 뽑았죠?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 뽑아요. 맨 처음에 있는 값 1이잖아요. 맞죠? 동작이 그렇게 돼요. 이 뒤에 있는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 뽑아요. 맨 처음에 있는 값을. 1이니까 그 1을 가지고 여기에 저장을 해요. n이란 변수에. 함수가 받아요. 그 받은 값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n이 1이니까 이거 만족해야 안 해요? 만족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또 갖고 와요. 두 번째 값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거든요. 그럼 2를 다시 n에 저장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엔 맞잖아요. 2가 짝수니까. 그러면 리스트에 담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데이터는 짝수값만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요거 한번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 응용을 좀 해볼게요. 이제 문자열로 하겠습니다. 문자열인데 이름이 두 글자도 있고 세 글자도 있고 이렇게 랜덤하게 좀 줘보세요. 굉장히 랜덤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 두 글자로 된 이름만 뽑고 싶다는 얘기야.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응용하면 됩니다. 아까는 짝수를 얻은 거고 이번에는 값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길이가 2인 거. 그럼 뭐를 아셔야 되냐면 길이 구하는 함수가 뭐였죠? len 이용하시면 돼요. len. 그게 2냐 물어보시면 돼요. 자, 아까랑 동일합니다. 뒤에다가 리스트를 주면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을 하나 끄집어내서 요 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해요. 꼭 n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n을 이제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이죠. n이 문자열이죠. 가져온 게 문자니까 문자열의 길이는 n으로 했죠. n의 길이가 2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애만 새로운 리스트에 담아서 반환해 줘요. 자, 얘를 x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2로 찍으면 이제 글자가 두 개인 애만 이렇게 돼요.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필터링 할 수 있다. 한 30초 드릴 테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이 람다는 오늘 배울 거거든요. 배우는데 우선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딱 형식이 변수 하나 있고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일치하는 애만 이제 반환해주는 형태의 함수가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짝수를 물어보는 거였고 얘는 길이가 2인 애를 물어보는 거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랜덤하게 주세요. 랜덤하게 주시는데 음수값도 주세요. 음수값.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양수값만 뽑고 싶은 거예요. 양수값. 한번 해보세요. 양수값만. 음수값은 안 뽑고 양수값만 추출하는 필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 뽑아서 n에 저장하고 그 n이 양수냐 물어보면 되죠. 이제 조건 비교원선자 쓰시면 돼요. 0보다 크냐 이렇게 보면 0보다 크냐. 그래서 얘는 0보다 큰 애만 얻어오는. 그럼 이제 음수는 제거되고 양수만 뽑는 이런 필터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리스트는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튜플로 갈게요. 튜플로. 자, 복사하겠습니다. 샘플 10 튜플. 자, 우선 튜플의 특징은 소괄호로 표현하고 리스트하고 동일한 특징을 갖는데 단 하나 값 변경이 안 된다. 그 특징을 가져요. 리스트와 동일한 특징. 리스트와 동일한.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특징은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있고 중복이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변경이 안 돼요. 값 변경이 안 돼. 값 변경이 불가합니다. 값 변경되는 동작이 어떤 동작이었죠? 리스트에서 값 변경할 수 있는 동작이 어떤 거였어요? 추가. 맞나요? 추가가 값 변경이 되는 거죠. 삽입. 그러니까 어펜드나 익스텐드가 없던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리스트에는 됐는데 튜플에서는 안 된다고요? 추가 안 되고 삽입 안 되고 삭제돼야 안 돼요. 삭제 안 되고 수정 당연히 안 되죠. 정렬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값 변경 불가하는 게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추가, 삽입, 삭제, 수정, 정렬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없어요. 어펜드나 익스텐드나 함수 자체가 없다고 튜플은.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그냥 조회만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조회. 뽑아내는. 자, 가겠습니다. 이제 대가로가 아니고 소가로죠. 요게 투플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딱 볼 거예요. 수정되나 안 되나. 값참조는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대가로로 하는 겁니다. 대가로로 뭐 0번째 슬라이싱도 가능해요. 스타트, 엔드 다 줘서 슬라이싱도 가능하고. 그래서 에러 보시는 것처럼 튜플은 수정이 안 된다. 어디 가셔서 이제 복사해 올 거면요. 또 치면 시간이 걸리니까 리스트 가셔서 요 데이터 길이 개수 복사해 올게요. 이런 것들은 쓸 수 있어요. 튜플도. 기본적인 것들, 값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의 함수들은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슬라이싱 할 수 있고요. 지금 저번 시간에 뭐 리스트하고 리스트 다 있거든요. 그냥 복사해서 할 겁니다. 새로 치지 마시고. 데이터를 좀 많이 넣을게요. 요거는 주석 처리하시고 값 변경 불가. 그래서 리스트하고 튜플은 똑같은 특징을 갖는데 단 하나 값 변경이 안 된다. 이 특징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원본 데이터 복사는 저기 슬라이싱으로 하시면 되죠. 쟤는 디카피인가요? 얕은 복사인가요? 디카피라는 얘기는 원본을 데이터를 복사한다는 얘기죠. 원본 데이터. 그래서 튜플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거예요. 뭐 실습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리스트를 좀 중점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리스트 특성을 많이 닮은 이 튜플은 이 정도로. 그리고 튜플에서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렇게 값 변경이 안 되는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뭐냐면 값 하나 있는 튜플은 어떻게 표현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데이터 하나 있는 튜플 표현식은
K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맞죠? 요거 그냥 쉼표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쟤? 튜플 아니고 인트라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이 쉼표 안 주면 그게 튜플 아니에요. 이거 했었는데 타입 해보세요. 타입 K 지금 쉼표 안 줬습니다. 타입은 어떤 타입 데이터 종류인지 알려주는 애죠. 쉼표를 안 주면 쟤는 튜플이 아니고 인트라고 그냥 인트. 저기서의 가로는 튜플에서 쓰는 가로가 아니고 그 연산자 우선순위 가로 있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튜플로 쓰려면 진짜 이렇게 쉼표 주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쉼표를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 타입을 체크해 보시면 돼.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값 하나니까 그냥 가로하고 그냥 값만 넣어준다는 얘기죠. 걔는 실제로는 튜플이 아니고 그냥 인트예요. 그래서 반드시 쉼표를 주셔야 돼. 꼭 튜플 하나는.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값이 어떤 게 나오는지 이거를 안 보셔도 돼요. 뭘 보시냐면 문법적으로 에러가 없다. 그것만 보시면 돼. 알았죠? 왜냐면 복사용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튜플에서도 저렇게 슬라이싱 할 수 있다. 이제 그것만 보시면 된다고. 리스트처럼. 자, 이제는 셋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셋. 11입니다. 샘플 11 셋. 우선 셋은 특징이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중복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표현식은 중괄호로 표현하죠. 중괄호. 중간중간에 10이라고 하는 애를 제가 여러 번 썼거든요. 쟤를 출력하면 돼요. 출력하면 데이터가 10은 한 번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은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에 10이지 30 이렇게 순서대로 안 나와요. 만약에 10이지 30 이렇게 나왔으면 우연찮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랜덤하게 나와요. 랜덤하게. 순서가 없기 때문에 랜덤하게 이제 뽑혀서 나와요. 랜덤하게. 자, 이제 셋에 데이터 추가합니다.
n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추가합니다. n.add. 그래서 셋에다가 어떤 값을 추가할 때는 add라고 하는 함수 써요. add. 왜 append가 아니고 add라고 줬을까요? 리스트는 append였죠, 그죠? 왜 add라고 줬을까요? 굳이 add라고 준 이유가 순서가 없기 때문에 append는 맨 뒤에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맨 뒤에 붙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붙는지 몰라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훔쳐서 add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기억에 좀 좋겠죠? 기억하기에. 순서가 있으니까 맨 뒤에, 그러니까 append. 얘는 순서가 없어. 그럼 추가는 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add. 뭐 이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는 add를 하는데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뭉쳐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대하세요? 저 987이 저장될 때 풀어서 저장하기를 기대하세요? 아, 987 묶어서 추가되기를 기대하세요? 이거 돌려보세요. 저희 기대하고는 다르게 묶어서 저장되잖아요. 맞나요? 저는 9따로, 8따로, 7따로 이렇게 저장하기를 원했는데 얘는 묶어서 저장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러면 9따로, 8따로, 7따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제 add를 쓰지 마시고 update를 쓰시면 돼요. update. 얘는 집합 형태로 추가하는 거예요. 집합 형태를 추가하는. add는 묶어서 하나로 저장되는데 update는 풀어 헤쳐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값 하나를 저장할 때는 add를 쓰시면 되고 값 여러 개를 저장할 때는 update 쓰시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튜플 형태인데 꼭 튜플 형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리스트여도 상관없습니다. 중복될 테니까 값을 다르게. 그러니까 튜플 형태로도 업데이트 할 수 있고 리스트 형태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집합 형태로 추가할 수 있어요. 그 삭제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는 걸로. 자, 추가를 했으니까 이제 삭제입니다. 자, 얘는 또 변수 하나 만들어서 할게요. 리무브. 그래서 4를 삭제하겠다.
그래서 x.remove 4, x가 참조하고 있는 값 중에 4를 이제 삭제하는. 삭제돼요? 네. 이제 이 remove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40을 한번 삭제해 보실래요? 40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remove를 쓸 때는 값이 없으면 에러 나요. 값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그 remove 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다른 삭제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discard라는 함수가 있어요. discard. 얘는요, 값이 없으면 그냥 아무 작업 안 해요. 그래서 값을 삭제할 때는 두 가지, remove를 쓰든지 discard 쓰든지. remove는 값이 없으면 에러, discard는 아무 작업 안 합니다. 뭐가 좋아요? 그 에러가 안 나니까 discard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아무 작업 안 하면 진짜 우리 입장에서 얘가 삭제됐는지, 맞아요?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삭제가 안 된 건지 뭔지 아시겠죠? 그거를 체크하기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우선 그 튜플 하다가 이제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오늘 진도 좀 빠르나요? 안 빠릅니다. 좀 오늘 부지런히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10분 쉬었다가 10시 15분에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